일본 열도가 또다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6 지진 이후 사상 처음으로 홋카이도 살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긴급 발표했습니다. 이 경보가 갖는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규모 9.0 이상, 즉 동일본 대지진급 초대형 후속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공식 경고였습니다. 지난 9일 밤 11시 아오모리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한순간에 열도 전체가 흔들렸고 1억 인구가 동시에 비명을 지르는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마트 CCTV에는 그 공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정리하던 직원들이 갑자기 균형을 잃고 천장 형광등이 요동치는 순간 매장은 비명과 혼란으로 뒤덮입니다. 외부 CCTV에는 어둠 속에서 색대가 집단으로 날아오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10초도 지나지 않아 인근 도로에서는 지면이 솟구쳐 차량이 앞으로 처박혀 있는 기괴한 장면이 발견됩니다. 그날 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빈 사무실의 CCTV에는 말 그대로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장면이 찍혔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가 동시에 흔들리고 서리철이 스스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칸막이까지 흔들리며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사무실을 쓸고 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원이 바다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륙 깊숙한 곳까지 최대 진도 6의 파괴적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일본 전역이 한순간에 흔들리며 곳곳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유리창이 터져나갔습니다. 전철역에서도 공포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플랫폼이 전철역 표지판이 춤을 추듯 좌우로 흔들리며 찰컥거리고 천장 조명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크게 출렁였습니다. 순식간에 퍼진 비명과 경보음. 일본 전역이 공포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갑니다. 일본 기상청은 아오모리현에 최대 3m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는데 이와테현에서는 새벽 1시경 70cm 쓰나미가 실제로 해안을 뒤덮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그 뒤에도 규모 6 이상의 지진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오모리현 도시는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30초 남짓한 시간 동안 가구와 가전이 넘어지고 주차된 차량들이 동시에 경보음을 울리며 혼돈에 빠졌습니다. 건물에서는 천장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깨진 유리와 외벽 잔해가 거리에 쏟아져 행인들이 다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였습니다. 곳곳에서 땅이 갈라지고 집안이 솟구치는 지표 융기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아직 끝이 아니다, 2차 붕괴가 올 수 있다며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해외 방송사들도 긴급 속보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앵커들은 굳은 표정으로 일본 지진 소식을 전하며 쓰나미와 후속 강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연이어 경고했습니다. 600km 떨어진 도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진도 3의 흔들림이 감지되며 고층 아파트에서는 가구와 벽이 부딪혀 삐걱거리는 불길한 소리가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규모 5에서 6에 달하는 강한 여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일본 열도는 다시 한번 초대형 지진의 전조인지 모를 불안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쇼핑센터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이 남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여진이 들이닥치자 사람들은 일제히 바닥에 납작 웅크린 채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연말을 준비하느라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도 비명을 지르며 카트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평범한 일상이단 3초 만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운행 중이던 열차도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레일이 흔들리며 차체가 크게 요동치자 열차는 탈선하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균형만 유지한 채 급정거했습니다. 승객들은 최대한 바닥에 붙어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볼링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진 다음 날이라 손님은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강진에 휘청이며 볼링공이 굴러다니고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기며 사태를 피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지진은 피할 방법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대지의 분노가 모든 공간을 집어삼켰습니다. 식당 내부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은 차례로 바닥으로 추락해 산산조각나고 테이블은 뒤집히고 접시는 폭발하듯 부서지고 손님들은 넘어진 의자 사이를 기어가며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의 진짜 공포는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진원지가 바다였던 만큼 지진과 동시에 해안 전역에 쓰나미 경보가 일제히 울렸습니다. 관측소는 실제로 70cm 쓰나미가 밀려오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70cm 정도면 그냥 파도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쓰나미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 전체가 거대한 벽처럼 이동하는 대형 급류입니다. 성인 남성도 순식간에 휩쓸려 갈 수 있는 공포 그 자체죠. 더 큰 충격은 이번 지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요. 일본 기상청은 지진 직후 홋카이도 산리쿠 해역에 대해 평소보다 훨씬 큰 규모의 후속 지진이 올 확률이 급격히 높아졌다며 사상 초유의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역사적 패턴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규모 9.0의 본진이 터지기 이틀 전 먼저 규모 7대의 전조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번 지진의 발생 위치도 2011년과 거의 겹치는 지역이니 일본인들은 14년 전 악몽이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 공개된 일본 정부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지난 5일 일본 언론은 수도권 직하 지진, 이른바 도쿄 바로 아래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지진이 규모 7.3으로 일어날 경우 사망자 1만 8천 명, 경제 피해가 83조엔, 우리 돈 약 788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비상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경고라도 한 듯 정확한 시기와 규모를 예측했다는 소식이 퍼지며 시민들의 공포는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직하 지진은 란카이 대지진과 함께 일본이 수십 년 동안 가장 두려워해온 최악의 재난 시나리오입니다. 도쿄 주변은 4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있는 세계 최대의 도시권인데요. 그 아래 지각이 움직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일본 스스로도 전부 계산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수치는 일본 정부가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최소 피해 예상치라는 것이죠. 일본 지진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사망자는 최소 2배, 경제 피해는 3배 이상이 될 것이라며 훨씬 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대로라면 도쿄는 단 한 번의 강진으로 국가 기반이 붕괴할 수도 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지난해 도쿄대 연구팀은 일본 사회를 뒤흔든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모 7 이상 직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80% 이상. 이 수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도쿄라는 도시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시한부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확률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더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자신의 목숨은 스스로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방제 행동을 취해달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반응인데요. 아무리 대비해도 수도 직하 지진이 터지는 순간 일본 전체는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그 충격은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붕괴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이 지진이 일본이 직면한 유일한 위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일본 열도에는 난카이 대지진, 후지산 대분화, 수도 직하 지진, 이 세 가지 재난이 3연타 대재앙으로 줄을 서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후지산의 분화 주기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난카이 지진이나 수도 직하 지진이 후지산 분화를 방아쇠처럼 당길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하나가 터지면 나머지 둘도 연쇄적으로 뒤따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일본이 마주한 것은 무엇이 먼저 터질 것인가의 문제일 뿐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일본 열도 전체를 휩쓸 재난의 도미노가 끊임없이 그리고 무자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불길한 침묵 속에서 지금 전 세계가 일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